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4월 30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세 건, 그리고 오늘은 성웅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가와 한산도 야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그제 28일이 이수신 장군의 탄신 기념일이었죠. 오늘의 토픽은 미국 경제가 1분기 중에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예상을 하회했을 뿐만 아니라 전분기에 비해서도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었죠. 네, 오늘 또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3월 중에 미국인 소비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핵심 소비 지출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나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FDIC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 관제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너처 뱅크에 이어서 세 번째 실패 은행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성웅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가와 한산도 야음입니다. 지난 28일 중국 이수신 장군의 탄신일을 기리는 뜻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US GDP rose at 1.1% pace in the first quarter as signs build that the economy is slowing.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하는 1.1%에 그쳤습니다. 작년 3분기에 3.2% 성장, 4분기에 2.6% 성장에 이어서 2분기에는 1.1% 성장으로 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저성장 주 요인은 재고 투자가 감소하고 기업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거죠. 한편 은행 불안 사태로 인해서 여신이 축소되는 것도 저성장 요인이 되는 거죠. 지출 부문별 동향을 보면은 민간 소비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견조하죠. 그러나 재고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재고가 많아서 성장 기여도가 높았는데 올해는 재고가 줄어서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되었죠. 신문 기사에는 다른 지출 부문, 즉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 그리고 수출과 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부터 경제성장 관련 기사를 쓸 때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사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향후 GDP에 대해서는 다수 전문가가 하반기 이후에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하였는데요. 즉 3분기 또는 4분기부터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죠. 고금리 지속으로 은행 여신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장률 둔화가 인플레이션 차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물가가 연준 목표의 2%의 2 내지 3배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개최되는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가 5 내지 5.25%까지 올라가는 거죠. 한편 현재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웨이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이 점도 고금리를 지지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역성장이 좀 일찍 예를 들어서 3분기 중에 나온다면 연말경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네, 참고로 미국 경제 주요 지표들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현재 달러 인덱스는 10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근에서 안정되고 있죠.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1%였습니다. 3월 실업률은 3.5%로 정말 낮은 수준이죠. 3월중 고용은 여전히 20만을 훨씬 넘는 23만 6천 명입니다. 소매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으로 최근에 비해서 많이 내렸죠. 그러나 여전히 타겟 레이트의 2.5배입니다. 기준금리 페더럴 펀드 타겟 레이트는 현재는 4.75에서 5%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5 내지 5.25%가 될 예정이죠. 무역 수지는 지난 3월에 705억 불 적자입니다. 조금 늘었군요. 작년 4분기 중 경상수지는 2,070억 불 적자입니다. GDP에 대한 경상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3.7%입니다.
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은 129%입니다. 네, 이 이하는 시간 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업 법인세는 21%입니다. 한국이 27.5%니까 한국보다 많이 낮죠. 개인소득세는 한국이 45%에 비해서 미국은 37%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이 연방세 외에 로컬 텍스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시는 3월 중 미국인의 소비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었다는 건데요. 미국인들이 서비스 부문 소비는 0.4% 증가시켰으나 상품 부문 소비는 0.6% 적게 했으므로 이게 서로 상쇄를 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네요. 한편 개인 소득은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상승 등에 기인한 거죠. 이에 따라 소득에서 소비를 뺀 개인 저축률이 5.1%로 올라갔습니다. 전월의 4.8%보다 0.3%포인트 올랐네요. 네, 오른쪽 그래프는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저축률을 표로 나타낸 건데요. 파란 막대가 개인 소득, 빨간 막대가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위에 까만 선이 한편 3월 중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9.8% 하락한 데 비해서 음식료는 8% 올랐습니다. PC 물가가 하락 추세를 이어간 데 비해서 핵심 소비 지출 물가 코어 PC, 즉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4.3% 상승한 것보다 0.3%포인트 더 올랐죠. 연준은 이 코어 PC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해서 부담감이 생기겠죠. 아래 그래프는 PCE와 코어 PC 그래프입니다. 빨간 선이 PC이고 아래 파란 선이 코어 PC인데 통상 코어 PC가 PC보다 낮은데 최근에는 역전되었죠.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시는 미국 예금보험공사 FDIC가 First Republic 은행의 파산 간제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인데요. 예금 인출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First Republic 은행의 주가는 폭락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동사 주가 지수인데요. 지난 2월에 주당 130불 넘던 게 지난 주말에 2불 33전, 그것도 금요일 장외 시간에서는 그게 또 50%까지 빠졌다고 하네요. 이 First Republic 은행 실패는 지난 3월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시그너처 은행에 이어서 세 번째 실패 은행이 되는 겁니다. 한편 FDIC는 대형 은행 중에서 인수 희망자를 찾는 중인데요. JP 모간 그리고 PNC 파이낸셜 그룹 등에 일요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네요. 한편 11개 미국 대형 은행들은 정부의 권유로 지난달에 First Republic 은행에 그 예금을 예치해 주었다고 하죠. 한편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 은행은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요. 여기서 First Republic 은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이 은행은 주로 개인 자산가와 그들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는데요. 저금리의 몰기지를 제공하고 국채 등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국채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을 보는 구조죠. 현재 이 은행은 보유자산 가치 하락으로 그에게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주 초에 은행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예금 40% 감소가 예금주들의 그 뱅크런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의 그 주식 대량 매도로 이어졌죠. 감독 당국이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일단 파산 관리 절차를 취하고 그리고 희망은행 물색 쪽으로 결론이 날 듯하다고 하네요. 또 파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보유 국채하고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자구 노력도 하고 있지만은 쉽지 않겠죠. FDIC는 대형은행 인수를 주선하지 못할 경우에 예금보험금 지급이 불가피한데요. FDIC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향후 예금보험료가 대폭 인상되겠죠. 혹시 대형은행이 이 은행을 인수할 경우에는 미실현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편 법적인 보틀렉도 있는데요. 대형은행의 자산 확대에 관한 규정에 이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죠. 웰스파고 은행은 이 자산 확대에 관한 금지 규정 때문에 이 인수를 포기했다고 전해지네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형은행이 인수할 가능성이 상존하는데요. 이미 300억 달러 예금 예치를 해줬고 게다가 이 은행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인수 조건이 협상 시 유리해진다는 거죠.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예금 보험금 지급은 25만 불 한도에서 통상 일주일 내지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 3개 은행 부실화 외에도 앞으로 부실은행 추가 발생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오랜 동안 그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버블 상태가 유지되어 왔고요. 전 금융기관 공통으로 미실현 자산 손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상으로 마크투마켓의 예외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죠. 한편 경기 불황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실물 경제 침체가 먼저 나타나는 분야부터 그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벤처기업과 거래하거나 재무구조 취약 기업에 거래하는 경우 사업용 부동산 건물 등에 투자하는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 쪽에서 위험도가 높죠.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엑산, 인텔 등 일부 기업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주말에 반등했죠. 다우는 주중 0.86%, 그리고 S&P는 0.87%, 나스닥은 1.89% 올랐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기반영됨에 따라서 지난주에 소폭 반락하였는데요. 10년물의 경우 주중에 13bp 내려서 3.43%, 2년물은 8bp 내려서 4.02%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신규 일자리 발표도 있고요. 4월 중 고용은 전월보다 조금 적은 18만 내지 19만 명을 예상하네요. 실업률은 3.6%를 예상하고요. 다음 주 포커스 관점은 FOMC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세림 메일을 대비해야 하는지가 되겠죠.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오늘의 명시 성웅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가와 한산도 야음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제 28일이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입니다.